스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그동안 뭐 덥고 해서 자주 뵙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 스님 배웠던 거 생각하면은 그게 아마 70년 된 것 같은데요. 스님 삼화행도집 원고를 작성을 하셨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간 뭐 별거 없으신지? 예, 뭐 별거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뵈니까 반갑구먼요. 스님이 봉선사에 오신 거는 금년으로 얼마나 되셨는지요? 글쎄, 금년으로 내가 69년도 와서 와 있기로 하고, 그 70년도 봄이네요. 네. 예, 70년 3월달 그 만어신 생신이 25살 날인데, 네. 그때 그냥 생신 지내고 눌러 살았으니까 올해가 몇 년인가, 그 70년도에서 살았으니까 올해가 한 26년 되는가 그러는 거죠. 예. 예, 예. 봉선사 오시기 전에는 이제 그 불암사 아니, 불암사 잠깐 있었죠. 불암사 한 계셨었고. 4년, 한 4, 5년 있었고. 그 전에는 그렇죠. 통도사, 그다음에 해인사, 범어사고 세 군데밖에. 그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서는 봉선사가 그 교정 수사찰로서 그 이름 있는 절로 알고 있는데 그 내력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봉선사가 교정 수사찰, 교정 갑찰을 얘기하는 거겠죠. 교정 갑찰인데, 그거는 이제 우선 그 세조의 왕릉을 여기다 메시고, 그 왕릉 메시는 원찰들이지만 그때 그 당시의 왕권이 그 중심이 돼가지고 그 절을 좀 부각시키고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 세조 때에 세조가 돌아왔으니까 예종절이니까 예종 때에 힘을 써가지고 여기다 토지도 많이 희사하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것이 세조 예종 돌아가고 이제 이 명종 때 와서 이제 이 명종 때 그 명종이 어리고 그 명종의 어머니 그 문종왕후가 섭정을 하면서 이제 승과를 부활하게 되고, 네. 승과를 부활하면서 이제 봉원사에는 선과 과시장을 하고 봉선사는 교과 과시장을 함으로써 이제 봉선사가 이제 사실상 교정 본산적인 그런 그 위치를 인정받는다 할까 그랬겠죠. 네. 그래 되고 그 후에 갑자기 그 생각이 얼른 안 나는데 정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정조가 이제 또 자기 아버지 산소를 이제 그 수원 용주사 옆에다가 이제 그 사도세자죠. 그러니까 그 괴짝에 갇혀 돌아간 양반 그 애혼을 달랜다고 해서 그 수원 용주사 옆에다 능을 써가지고 그 용주사를 원찰로 또 이렇게 정하고, 네. 그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이 전국의 사찰들을 서울 근처에 있는 5개 사찰로 하여금 통괄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게 오기정소예요. 그래서 이제 용주사는 서울 근처의 경기, 황해 이쪽 사찰을 관리하게 했고 총무이 됐지.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오기정 가운데 우리 봉선사는 그때 이 함경도를 맡았었어요.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용주사는 이제 그렇게 은중경의 도량으로 그렇게 이제 이름을 정하고, 네. 봉선사를 정식 교종 갑찰로 한 게 아마 그때일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이 교종 갑찰, 뭐 교종 본산, 교종 본산이라는 말은 사실 없었는데, 네. 이제 그런 두 가지가 이제 맥락이 돼가지고 맥락에서 이제 여기 교종 본산, 뭐 교종 도량 그런 얘기가 붙은 것 같아요. 스님은 그 은사 스님이든지 법사 스님을 언제 어느 분을 어떻게 만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말하면 신임네들이 그 입적, 성적을 취득하는데 이제 필수적인 과정이죠. 네. 이제 신임이 바로 되면은 은사 신임을 어느 은사 신임이 내가 널 거둬주겠다 이런 네. 승낙이 떨어져야 되죠. 소위 그 옛날 법대로 하면은
공부한 학자하고 네. 그걸 지도하는 그 이 종사하고가 예. 그 깨달은 내용을 문답을 해서 그 너의 깨달은 법이 내가 믿을만하다. 네. 그럴 때 인가를 해주고 그 인가 받으니까 제자가 되고 인가하니까 법사가 되는 것인데 네. 그 요즘은 뭐 꼭 그런 절차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봐서 당신이 봐서 참 저 사람이 나의 제자라고 할 때 과연 요건 안 먹이겠다든가 또 저어른을 법사심으로 매시면은 내가 평생 저어른 말씀이 되면 참 귀에 새겨서 따를 수 있겠다 할 때 이제 요즘 말은 합의 그 결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다 같이 법사 은사 모두 문어 스님이세요. 네. 언제 그러니까 처음 은사 스님으로서 매시게 됐습니까? 그게 그야말로 그 한 50년 가까이 거슬려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몇 년도인가 연도별로 또박또박 이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어쨌든 주먹구구식으로 나 이렇게 친다면은 운어심 앞으로 기회를 받은 것이 내가 21살 때가 될 것 같은데요. 21. 그 올해 68살이라고 한대 내가. 그러니까 네. 이제 21살 68살이면은 그게가 얼마 되는 거예요? 한 50년 가까이 네. 돼가죠. 네. 그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중될 때 은사심을 매시고 법사심으로 건당한 것은 이제 이 봉선사에 와서 이렇게 법당도 짓고 안정되면서 네. 이 봉선사가 불이 나가지고 식구까지 흩어졌다가 하나하나 복구해서 이제 응대에 붙일만 하니까 네. 모두 식구들이 가능을 모여 살자고 네. 내가 이제 스님도 오시고 또 이제 뭐 이 만어심도 오시고 운경심도 들어오시고 뭐도 그래가지고 또 젊은이들도 또 자라나고 네. 그럴 때 아마 이루어진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 출가한다는 일이 참 보통 일이 아닐 터인데 그 20살 전후에서 그렇게 절에 오셨으면은 그때는 어떠한 생각으로 절에 이렇게 출가를 하시게 됐는지. 그 보면은 부처님께서도 중생을 잘 제도하려고 뭐 출발하시고 뭐 다 이렇다는 시인들을 모두 보면은 그 중생지도 할 마음이 간여 출가했다고 그러시는데 나는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게 참 누가 듣는 데는 여기가 폭 쑥스러운 얘기인데 그걸 뭐라 할까 좀 이렇게 그 암때다 할까 이래가지고 혼자서 엉뚱한 생각을 한 거야 지금 보면은. 네. 지금 요새 내가 그런 청소년을 만나면 너는 문제가 있는 애다. 예. 그렇게 규정지례래요. 예. 그래서 외정 때도 그 일본 놈을 그 많이 갈 거니까 영어 공부한다고 이제 그 대도 않는 영어 공부한다고 쫓아다니고 네. 또 뭐 영웅전 같은 거 읽어가지고 그 영웅이 곧 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여건이 이제 되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일제 때 이른바 국민학교를 다니는데 교과는 잠깐 해치면 따라가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때 머리는 또 그 정도는 돼. 예. 그러니까 이제 남는 시간은 이 영웅전 같은 거 보게 되니까 아주 그 이 의지를 먹고 이 천하를 편안케 하는 그런 데로 마음이 자꾸 쏠려. 네. 내가 어차피 부자 되기도 틀렸고 머리가 좋아서 뭐 훌륭한 과학적인 어떻게 뭘 해서 내 노력으로 이 인류 역사에 보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 한문 속에 묻혀 있는 그 이 무진한 보고를 다 버리지 못하게 챙겨놓는 역할을 해서 언젠가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죽으면 내 헐몫이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엉뚱히 한 거예요. 예. 그게 지금 부닥구 영년 같은 거 본에서 나온 그 영향이라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햇수로 치니까 따지고 보면 18살에 절로 들어갔으니까 18살이면 68살이니까 그렇게 치면 50년이 되네. 네. 그러면은 이제 스님의 길을 이렇게 걷게 되시면은 저희들 보통 알기로서는 이렇게 참선하는 어른도 계시고
그 경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이제 양쪽을 다 하시고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그 특별히 이렇게 뭐 스님 그러시면 경전 연구하시는 분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 어떻게 해서 그런 경전 연구에 쪽으로 이렇게 치중하게 되셨는지. 이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한국 불교에서 경전 공부했다면 시시연 중이 돼. 중으로 쳐. 예. 그래서 이 경전을 잘한 어떤 사람들은 날 축혀 세우려고 대한민국에서 불경을 제일 잘하는 스님이라고 뭐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해요. 그래서 네. 이 한국 풍토에서 경전하는 중은 아무리 잘해도 선방에 가서 처음 들어와서 이 청소년 애만도 그 밑에 앉아야 돼. 이렇게. 그동안 네. 풍토가.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풍토에 이 경전하는 게 자랑이 될 수 없는데 저 사람도 욕을 갖다 내한테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는 실제로 내용을 알고 보면 아는 것이 참 없는데, 네. 없는데 남들이 쏟고 저렇게 얘기를 하니 네. 그걸 일일이 아니라고 변명하자니 그것도 졸려라고. 네. 가만히 있자고 하니 공모하는 거고 그게 괴로워요. 사실 아는 게 없어요. 머리가 하도 둔하고 네. 다른 거 할 길이 없는 거야. 네. 그걸 붙잡고 앉았다 보니 남들이 저자가 뭘 좀 알 것이라고 자기들끼리 그냥 붙이는 이름이에요. 예. 저도 예전에 스님께 한번 언뜻 들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 봉은사에 이제 그 역경도량을 만들었을 때 그 예. 마당을 이렇게 스님이 지나가시면은 저기 역경사 간다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예. 요새 말로 하면 이렇게 낮추어 부르는 예. 그런 어투로 그 그렇죠.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죠. 그 저 이 뭐 한 지역에서 생긴 얘기합니다만은 하여튼 이저 참선하다 왔다고 그래 그 스님으로 치고 예. 이게 존경심을 내고 그러는데 그게 또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지. 이제 그 이 말로 따지는 건 누구라도 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참선 마음으로 터득해야 된다. 그래서 나도 중대고 초년기에는 선방문을 두드리고 이제 몇 해를 다녔죠. 예. 다니고 이제 참 동산심 회사에서 나름대로 이제 참 신임을 받고 이렇게 이제 했더라는데 이것도 연이겠고 네. 평소에 이 문화 교체기에 내가 지금 이 구문화를 전하는 불씨 역할을 하겠다는 네. 소위 이런 그 이 자부심이 늘 그 가라앉지 않는 때문에 이제 그 길로 계속 이제 안 나가고 이것은 이런 정도면 내 됐다 뭐 나름대로 네. 그쪽 분야는 닫아놓고 이쪽으로 온 것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뾰족한 거 없고 지금 또 누가 그렇다고 해서 뭐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은 내가 그 마음 먹은 거를 또 버릴 수도 없고 버릴 또 방법도 없어요. 내가 땅 먹고 이것도 일종 업종인데 네. 그래서 지금 붙잡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로는 반드시 서양 문화와 이 동양 문화의 충돌 사이에서 네. 이 종교 저 종교를 떠나서 인생의 모습이 참으로 뭐겠느냐 네. 이것저것 뒤져보는 날이 오시라고 보고 네. 왔을 때 불교에서 좋은 점이 많이 그 채택될 것이고 그거에 의해서 인생을 설계한다면 어떠한 모습의 설계를 앞으로 21세기 20인들이 하겠는가. 네. 그때 대비할 일은 뭔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역경 쪽에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누구나 읽으면 알아볼 수 있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 참 어느 그 한 가지를 이렇게 그 골똘히 이렇게 하면 그 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상태가 나오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삼매라고 그래요. 예. 화두를 들다가 화두 들고 때는 걸 잊어버리면 삼매이듯이 네. 그 삼매가 지금 염불하다도 삼매가 나타나고 주려서 나타나는데 경월보다 나타나는 거는 뭐냐 그 되는 수가 많이 있었대요. 네. 우리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나름대로 전에 선방에 같이 있던 동무님들이 다 지금 다 이제 타월로 돼가 다 이제 앉았다.
스님께서는 그 경학으로 일생을 보내시고 또 운호 스님께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시고 또 연구를 하셨는데 스님 집안의 가풍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후학들을 위해서라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악이라는 게 사실은 보면은 뭐 누가 뭐 했다가 아니라 그 출가한 분들은 전부 경악을 일단 해야 되죠. 그러니까 유다른 게 아닌데 요즘 그것이 이제 소홀해지니까 조금 낮게 그걸 다루는 사람을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 경악을 하는 집이라고 해서 뭐 다른 얘기 할 수가 없고 그냥 뭐 원칙에 맞는 얘기가 늘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 그 스님 말씀은 그 경을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승려 생활은 마음 속이지 않는 중으로 해라. 이제 그게 그 양반의 이제 승려 생활의 말에 입지에 관한 얘기고, 경 보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근고의 득지라고. 근고의 득지. 노력을 해서 얻는 거라고. 천재가 따로 없고, 우연히 있을 수도 없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경악을 해야 되는 그 이 필요에 대해서는 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중의 그 이 안목이라고, 중의 안목이라고. 승천불천을 늘 얘기를 하죠. 중이 무식하게 굴면 불교 자체가 무식화되는 구박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평준화를 얘기하는 거고, 남들이 말하는 신박사가 묻는 그런 내용은 이제 전문적인 가문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인데, 오히려 전문적인 얘기보다 이제 그걸 평소에 강조하시고, 그리고 이 전문가적 그 입장이라 할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늘 거의 속지 않았나 되돌아보라고 그러시고,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는다는 게 자기가 알았다고 생각했는 게 이제 모르고 있는 게 많은 게래요. 그게 이제 남의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거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말하는 그 선생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글자를 전에 막 보고 받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막 참 인품을 배워 나가는 걸 얘기를 하는데 자기니 말하면 됐다는 얘기가 생각이 자기 속에 싹 들어오면 쏙나는 얘기가 되겠죠. 대체로 그런 경악을 많이 했대지만 이 전형적인 참 군자라요. 군자고 수행자래요. 우리가 그분 그 건철 못 따라가 그렇지. 그 경전을 그렇게 번역하시고 또 그런 한글화 작업을 하려면은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지금 준비 중이신 게 뭐 있으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그 한글화 작업을 지금 참 이게 요즘 내가 하고 있는 주지를 이제 93년도에 내놓고 그 전에도 거기 분야에 종사했지만 이제 전력으로 뭐 하다시피 하는 건데 참 그런 문제는 참 대답하기 어려워요. 어려운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의 그 역경하는 데에는 뭐 재정난도 재정난이지만은 인력난은 아주 절대합니다. 이게 절대한데 이제 그렇다면 양심으로 돌아와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답을 얻게 되죠.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또 옆에서 또 요구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참 압력이라 할까 또 우리들 자신에게서 또 그런 또 뭐랄까 공감이라 할까 뭐 쏘았다 할까 지금 요만치라도 힘이 될 때에 일단 해 놓음으로써 우리 말과
글을 가진 국민으로서 불교를 수입한 지 1600년 됐는데 어때도 이 우리말 불경을 못 가졌다는 수치는 일단 면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이런 생각이 먼저 앞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경원이 생긴 지 36년째 되는데 재정난은 늘 따라왔고요. 그 인력난은 소리 없이 늘 따라다니죠. 그런 가운데 또 이런 면에 관심을 가진 또 젊으신 분들이 있어요.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범부도 10만 모이면 현인의 하나는 따라간다는 뭐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모질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옛날 어른들이 단독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던 것을 우리 범부들은 자주 모여가지고 이 의사소통을 하자. 그래서 이제 이 역자들이 수시로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마당을 자꾸 개발해 나가죠.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글귀나 번역하는 사람들이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생각에 좀 잘 모르겠어서 누구한테 묻거나 옆에 사람 이건 나 잘 모르겠다고 하기가 참 그 소리 하기를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벽을 탑하고 한솥에 그냥 섞어서 이렇게 의무롭게. 그래서 이거를 편의상 역경 연찬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모임을 그동안 이제 비공식으로 해왔는데 이걸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그 역경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부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인간적으로 교류가 돼서 나 이거 하다 잘 모르겠는데 이건 김 선생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서로 이렇게 자기 모를 걸 당신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은 그 오역을 하나도 잡아나갈 것 같다. 그렇게 지금 떼어나가고 있어요. 그럼 그 연찬회에 모이는 분들은 대개 어떤 분들이 모이십니까? 그 지금 현재 뭐 역경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죠. 번역을 하든가 또 칭이라든가 또 교정이라든가 윤무이라든가 또는 실제로 이제 이 역경원에서 책을 편집하고 있는 그런 책임자들이라든가 그래서 저는 번역에서 그 이 책을 만들어낼 때까지 그 과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참여해서 이제 분야별로 발표를 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잘못된 게 있으면 어느 손인가 잡히게 이런 체제를 하고 있죠. 현재까지는 그 역경의 사업 상태가 진행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분량으로 보면 고려장경이 거의 번역돼야 될 분량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 고려장경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자주 읽히는 경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고려장경을 기준에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고려장경이 그 이제 주목국으로 얘기를 해서 의사들이 금년 말이죠. 금년 이 12월 말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약 70%가 나옵니다. 금년 말이면 고려장경 전체에서 그게 판이 지금 84,000 쪽인데 84,000 쪽에서 7, 8, 5, 5만 6천 쪽이 나오는 셈이죠. 셈이죠. 그렇게 그러면 1년에 고려장경 전체의 1년에 한 10%가 나옵니다. 10%가. 그럼 이제 금년 번역하고 나면은 한 이제 29%, 약 30%가 남아요. 금년 끝내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1년에 10%씩 한다면 금년 말고 명년 97, 98, 99년도까지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는 얘기는 지금과 같은 열의와 이제 조건이 맞아지면은 1년에 10%씩을 죽여 들어가고 또 조건이 안 맞으면 못 하는 거고 그건 대중이 웃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목표는 나머지 남은 그 29%, 그 가운데에서 이제 실제로 그 이 교리 철학을 얘기한 부분은 사실 한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한 19%는 이제 이 어휘류, 사휘류, 목록류의 목록류. 뭐, 개원석교 목록이라든가 또 무슨 뭐,
그래서 이 목록이 많아요. 예. 그건 사실 번역이 뭐 번역이라고 그대로 연결되는 네.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에는 한 2년만 더 나부닥거리면은 예. 대단원이 완전히 안 되지만은 교리 철학 부분은 다 번역이 된다. 그래서 2년을 지금 아주 거의 그 마지막 고지로 생각하고 뛰고 있죠. 그 뭐 국민들의 어떤 그 열망도 있고 더구나 그 스승과 제자에 걸쳐서 2대에 걸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반드시 되리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 가시면서 또 그 밖에 준비하시는 게 많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은 앞으로 그 역경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많은 그 안도감이라고 그럴지 또 어떤 나도 이런 면에서 협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낼 수 있을 터인데 그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하시는 일들을 포함해서. 역경사를 기르는 일을 지금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평소에 내가 봉선사와 있으면서 한 15년 남짓 동안에 참 누구나 승속을 막론하고 불령을 공부를 하겠다면 해주는 문을 열어놔가지고 그 15년 동안 매주 한 번씩 한 게 그 호활 불령 서당이요. 예. 그래서 이제 명제활 공개하는 식으로 불령을 이어 바치기로.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도 곧잘 일을 봐주고. 네. 야, 그동안 또 이제 틈나는 대로 젊은 신도 저렇게 참 본인들이 오기도 하고 네. 또 공부도 하라고 권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늘 끊이지 않았었는데 금년에 이제 그 개혁종단에서 그런 이 강원 말고 강원 졸업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제도화시켜서 공부를 하게 하자 그래서 학림제도가 생겼어요. 이 사회로 말하면 이게 대학원에 대학원이죠. 해당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공부하는 사람이 지금 6명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내 마음에 내가 죽은 뒤라도 불경을 보다가 모르면 그 사람들 내가 물으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그런 5명과 청강한 사람인데 그 청강한 사람은 몇 명에도 해당이 없고 소용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능엄학림이라는 그런 것을 종단에서 승인해 줘가지고 또 여기다 또 지원도 좀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생각해보면 이제 힘은 들지만은 백년양명이 용제일시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힘을 좀 빌어서 언젠가 하루아침에 100년 동안 투자했다 하루아침에 적군 쳐들어올 때도 손 좀 들어달라고 지금 하고 있죠. 뭐 그런 게 뭐 일이고요. 뭐 이게 별로 뭐 그렇게 내세울 건 못 되는데 이제 뭐 그런 걸 뭘 하냐고 그러시길래 뭐 그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종단에서도 능엄학림을 하도록 배려하고 또 물론 그 밑에는 역대 그 스님들과 또 우리 그 역경원장 스님의 어떤 그 원력이 있어서 일이 뭐 되리라고 또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한구라되다 보면은 전에는 저희들 이렇게 절에 가서 보면은 뭐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글화 되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 연불하는 내용도 조금씩이나마 귀에 들리게 되고 이럴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불교의식은 이제 이 성직자를 인정하는 그런 의식 체제예요. 말하면 이제 성직자를 통해서 이 제자의 소원을 전달하고 일궈내야 한다는 그런 책이거든요. 기독교의 이 기도 같은 건 제재껏 뭐 어떻게 해줍시다 뭐 어쩌고 직접 이렇게 이제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소위 그 루터의 종교혁명이라는 게 이제 신부의 성직자의 존재를 거부하고 들어간 거고 불교는 그 성직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일종의 천주교와 같은 의식으로서 성직자가 제자의 소망을 부처님께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암흑에 어디 사는 누구가 이러이러한 소원으로 오늘 불공을 드리러 왔사옵니다. 그 소원을 바라는 의식을 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하거든요. 또 돌아가신 영가에게도 영가시여 극락을 가려면 모욕을 하세요. 모욕이란 이 세상에 대한 애착입니다. 그 생각을 버리세요. 그럼 모욕에 드세요. 그 모욕간에 든다면은
모욕지는 뭐 어쩌고 이렇게 의식을 하거든요. 의식을 이렇게 한참 해나가다 보면은 이제 이 진호이라든가 저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은 입으로 지은 업은 말키십시오. 정구업지는 되는데 수리수리 마수리는 번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리수리 입을 말키는 진언인가 보다 하고 절을 하고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까발리면 신비한 부분이 없어지면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게 그게 종교의 특색이래요. 그 저는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 경전의 번역이랄지 또 그 의식의 우리말화 이런 것이 하나의 불교 교단만의 일인 줄 알았는데 스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불교 교단의 일은 물론이려니와 이 하나의 우리 전통 문화 또 이걸 전승해가는 하나의 한 중요한 방법 또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일에 그 국민들이 뭐 불교와 관계가 없던 있던 그건 무관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 이 토인비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 그래서 20세기, 21세기의 종교는 이 매스컴일 것이다. 네. 또 기어이 종교 속에서 종교를 찾으려면 동양에서 나온 모 종교일 것이다 그랬다고 해서 그 모 종교라는 게 불교를 암시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사실 이 불교나 뭐 다른 종교가 그 자기 종교의 존재를 위해서 종교가 존재하면 그 종교는 없어져야 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가 그 국민에게 이익을 주고 민족에게 이익을 줘야 되는데 그 이익을 주는 논리에 있어서 지금 너무나 이기주의화되어 있어요. 현재. 종교들이 더구나 그런 벽을 쌓아주고 있어요. 나는 이제 불교를 그렇게 보죠. 불교를 선전하기 위한 불교가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나는 불교 얘기를 한다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이 국민소득은 세계 상위권에 왔다 하지만은 세계의 도덕적인 기준을 침뱉다 남의 침을 그렇게 얼굴에 받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절대로 바람직한 모양은 아닙니다. 우리 동네에 마치 돈은 벌었지만 못된 졸부와 같은 모습이 돼 있거든요. 그게 왜 왔겠느냐? 물론 이제 나를 포함은 나도 거기 책임자가 하나로서 누구 탓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서 원인 규명한다면 국민 각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도덕에 충실해야 된다는 그런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바로 철학의 빈곤 아니겠나요? 그 말이에요. 불교가 그 부분을 치유해주는 철학 아닙니까? 모든 여기 하다못해 자갈돌 하나가 있고 풀 한 포기가 났는데 그것이 어떤 위대한 신의 섭리로 여기 와 있다고 하는 논리와 여기에 오기까지는 필연적인 원인이 있었다는 이거 보는 불교의 얘기와 볼 때에 그 과거에 지나온 원인과 현재의 상황을 보태면 여기서 판단에 따라서 미래가 어디로 전개될 것이냐는 바로 과거와 현재 보태기 미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불교의 철학 아니냐 그 말이야. 그래서 불교적인 자각이 없이는 국민적인 불교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리고 국민적인 도덕에 말하면 재각성이 없이는 이 나라를 그걸 뭐라 할까 불명예에서 건지는 길도 없고 안열말로 이런 불명예가 이 나라를 파멸의 길로 몰고 가지 않는다는 보장도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나라의 파멸을 막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데 한문으로 되어 있는 벽에서 건져내지는 거죠. 옛날 분들이 번역을 하는 것은 한문을 많이 읽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었다 그거예요. 그게 지금 한문을 없어져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번역해 놓고 가능하면은 이거를 우리말로 이렇게 참 책을 한다든가 또는 컴퓨터에다 실어 올린다든가 해서 편역에 우선 알아야 될 테니까. 그래서 직접 본다든가 또는 자료로 삼는다든가 여기서 추려가지고 무슨 뭐 이론을 정립할 사람들이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역경이라든가 또 그동안 물론 이제 역경 일을 하시면서 근본이 되는 것은 역시 어떤 수행자로서 이렇게 지내오셨는데
그 후학들이든가 아니면 동료든가 또는 그 밖의 사람들에게 좀 전해줄 말씀들이 뭐 한없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좀 말씀을 추려서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늙음하게 돼가지고 이 부담스러운 게 법문해달라고 신청하는 게 어려워요. 가서 할 말이 마땅치 않아요. 좋은 말을 하자니 머리 뒤에서 너는 그런 소리가 자꾸 들려와. 또 그렇다고 나 실정대로 얘기를 하자니 저런 이제 수행도 없는 스님이 와서 법문을 청해서 이 법사 잘못 초청했다 법회를 망가뜨리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 그런 심정이래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나이 참 이날 되면서 철이 좀 들 나이인데 철이 안 들어. 철이 안 들고 억지로 요즘 소감을 철이라고 갖다 한다면은 인생은 참으로 살아갈수록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 살아갈수록 점점 어렵다는 얘기는 이제 이 나이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미래가 되고 살아온 우리 과거에서는 지나온 과거가 그랬다는 얘기인데 결국 인생에 있어서 다른 동물보다 위대한 점은 먼저 간 사람이 뒷사람에게 그 경험을 물려줄 수 있고 뒷사람이 앞사람의 경험을 소중히 생각하고 이어받는다는 데 의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하고 지금 너무 이게 거리가 먼 거예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나는 어려울 때 어렵게 지냈던 얘기를 하면 설마 뭐 그런 꿈 같은 얘기 하지 말라고 듣질 않아 버려요. 그러니 뭐 신 박사 그런 걸 묻지만 말이지. 이게 지금 내 얘기를 참 많은 분들이 다 듣고 또 젊은이들 들을 텐데 그게 지금 실감 안 나는 얘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은 그저 시간을 이어가 나가는 존재인데 그때 시간을 항상 이렇게 소중히 이렇게 참 낭비하지 말고 소중히 나름대로 목표가 있는 쪽으로 시간을 소비해라. 그러면은 대체로 훗날 후회가 적다. 그런 이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인생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얌전하게 산 사람은 늙음하게 얌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면이 많아가지고 그 얌전하게 산 걸 후회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지나올 때 그때 내가 이렇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그 블랭크를 자기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얌전도 해보고 불황도 해볼 수가 없어요. 똑같이 두 가지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 자신이 확실한 선택을 가지고 살아왔으면 그 살아온 확실한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세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 후배들을 위해서는 뭐 남들한테 구하는 얘기를 할 것도 없고 흔히 아는 얘기인데 그것이 지금 젊어서 듣던 얘기와 이 나이에서 듣고 다시 한번 의미해 보니까 의미가 새롭길래. 스님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말 번역 사업이 완성되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